네, 이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안을 갖다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은 지금 내용 자체가 이제 양형과 형 집행법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제 형벌이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 형벌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과정을 갖다가 양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수사, 기소, 재판을 거쳐서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 그 이제 판사가 유죄가 확정된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형벌의 이제 종류와 양을 갖다가 정하는 것,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양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정해진 이제 형벌을 갖다가 집행하는 거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 이제 형 집행법인데요. 먼저 이제 양형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교정학이랑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다른 데서 그 강의를 별로 안 할 거 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네, 양형의 이해와 체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제 재판을 거쳐서 이제 유죄가 결정된 이제 인정된 피고인에게, 이제 피고인이라는 거는 이제 피의자에서 피고인, 재판 중인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형벌에 어떤 종류의 형벌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먼저 해가지고 형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이제 범죄를 갖다가 정했으면 그 범죄를 정한 행위자의 어떤 책임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갖다 형벌을 갖다가 부과하는 형벌이지만, 이제 이 단계에서는 그 책임 플러스 네,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가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그 행위자와 행위자의 어떤 그런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초래된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형이 정해진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굳이 이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제 법정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법에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형을 갖다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책임의 어떤 그런 맞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법에 이제 법정형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정을 거쳐도 최종적으로 선고형으로 해 가지고 이제 반영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법관이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해 유죄가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 그럼 그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형법에 정해진 이제 형벌형이, 범위,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살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이제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형벌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 그 순수하게 살인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법률상 이제 그걸 갖다가 더 가중하거나 아니면 감경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유를 갖다 또 별도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하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나가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피고인한테 또 그에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또 그걸 갖다가 이제 판사 마음대로 장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감 줄입니다. 네. 그렇게 돼 가지고 해서 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정해지는 게 이제 처단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형법에 보게 되면 양형 사유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3단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 갖다 형을 갖다가 면제하는 경우에는 뭐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논의에 불과하며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다양한 비판들이 있고요. 그런 비판들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 굳이 이번 시간에까지 이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고려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법에 정해져 있는 형벌 범위, 그다음 법률상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그다음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어떤 그런 사유,
그 다음에 형법 51조의 양형 사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특히 이제 형법의 양형의 조건은 뭐냐면 네, 범인의 나이, 그 다음에 성행, 지능, 환경, 그 다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그 다음에 수단과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범행 후의 정황, 그 다음에 이제 등등등등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법관은 이제 이것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법관이 이제 판사가 정하게 되는데, 판사가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 딱 사건을 보게 되면 딱 그냥 감으로 대충 이제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하겠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먼저 정해집니다.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뭐 사형, 아니 이 사람들은 징역, 아니면 이 사람들은 금고, 또 이 사람들은 집행유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딱 이제 감이 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법률상, 그 다음에 장량 감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활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실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면서 이제 이것들 갖다 한번 체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이제 더 이제 좀 더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그런 양형들이 사실 그렇게 체계적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결과물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 법관에 따라 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멋대로 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평가가 됐냐면 이제 고무줄 양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판사한테 가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판사한테 가면 또 이제 뭐 약하게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납득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었죠. 물론 이제 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판사들이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자료들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전에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판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인지 않고 그냥 물어라든가 자기들이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가지고 축적된 어떤 그런 감으로 해결을 갖다 해갔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변호사들이 어떤 폐해가 있었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굳이 이제 어떤 협법적인 어떤 그런 논리 싸움으로 해가지고 유무죄를 다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그냥 이제 재판에서는 이제 판사한테 이제 유죄를 갖다가 인정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이제 형을 갖다가 감해주는 것. 왜냐하면 판사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양형을 정하는 어떤 그런 범위가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럼 이제 오히려 그냥 유무죄를 다퉈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죄를 인정한 다음에 최대한 이제 형을 갖다가 낮춰받는 것들. 그래서 그냥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집행유예를 갖다가 받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변호사의 전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어떤 그런 제대로 다퉈지는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전문성 없이 그냥 판사의 어떤 그런 이제 동정심이라든가 아니면 판사의 재량에 호소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제대로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형사사법 그게 개혁이 되면서 이제 양형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형이라는 것들은 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뭔가 체계적으로 양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보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모색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양형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 법관뿐만이 아니고 범죄학자, 형사 정책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위원회를 갖다가 대법원 산하에 이제 양형위원회를 갖다가 만들고, 이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양형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양형 기준을 갖다가 법관이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로 이제 중요범죄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어떤 그런 기준을 갖다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오고 있고요. 자,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가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걸 왜 얘기해 드냐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형위원회가 있고요. 네,
위원회가 거론이 될까요? 2007년도군요. 2007년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1기, 2기, 3기, 뭐 4기, 5기, 뭐 이렇게 6기, 7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에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를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취위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 식품, 보건, 마약 범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이제 1기에서 만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일부 수정. 그다음 3기에서는 증권, 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를 갖다가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범죄, 그 다음에 조세, 공갈, 방화범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성범죄 만들어서 여기서 수정했고 다시 또 여기서 다시 또 성범죄를 또 수정을 갖다가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갖다가 다시 또 이제 뭐가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 배임, 수중제, 성매매, 알선, 체포, 감금, 유기, 학대, 그 다음에 이제 권리행사 방해, 작물, 성괴, 사행성, 게임물 범죄. 네. 그 다음에 이제 약취위인, 인신매매, 마약, 식품, 그 다음에 이제 약취위인, 이제 인신매매, 마약, 식품 보건 범죄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기에서 네 이제 수정 범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약취 이제 여기서 이기서 만든 걸 갖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이거 이제 수정을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기를 보게 되면 5기에서는 네,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실치사상, 통화, 유가주권, 도주 범죄, 범인 능력, 대법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옛날 것들을 갖다가 뭔가 이제 수정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만들고 또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갖다가 만들고 있고요. 그런 이제 양형 기준을 갖다가 만든 것들을 갖다가 법관이 사용해서 지금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 주로 이제 판사, 검사, 병사, 뭐 그다음 기타 법학 교수라든가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 이제 위원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위원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전문위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 소개를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위원들을 보게 되면 이런 위원분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일을 갖다가 제일 많이 하시는 네, 지금 이런 뭐 전문위원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11번을 보면 네, 낯익은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양형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저보다 네, 실제로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있는 이제 김영일 교수님이 훨씬 더 전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 말고도 김영일 교수님한테 이제 문의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갖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론들을 응용해가지고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네, 지금 법관이 위에서 본 것처럼 네, 법정형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처단형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형을 갖다가 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참고하는 기준이 양형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네,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결문에다가 그 이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법관이 이걸 갖다가 이제 참고하게 되고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개별 범죄별로 이제 만들고 있고 주로 이제 어떤 범죄냐?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드냐라고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일단 전문위원 이제 김혜원 교수님이 포함된 전문위원들이 초안을 갖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위원회에서 양형위원들이 결국은 의결을 갖다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떤
공청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통해 가지고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결국 이걸 갖다가 수정을 갖다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수정한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공개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차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양형이 어떤 이제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갖다가 한번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